네, 이번에는 의문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문사도 뭐 회화를 하든 우리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준비하든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의문사, 일단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죠. 물어볼 때 쓰는 말이 의문사입니다. 역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의문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간접의문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이란 말을 가로로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부어, 퀘스천 마크로 의문을 직접 표현하는 문장, 즉 물어볼 때 그때 의문사를 쓰죠. 또 간접의문이라고 해서 이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문이 독립적인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종속절이 된다고 하는데 그 문장의 일부, 종속절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중에 이제 명사절, 우리가 뒤에 가서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간접 의문. 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 되면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즉 명사인 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텐데 의문 형용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대명사, 말 그대로 물음을 나타내는,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이고요. 의문 형용사는 의문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의문 형용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문 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명사 자체가 명사 수식할 수 있어요. 의문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대명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의문 부사입니다. 의문을 의미하는 부사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팔품사를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자,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자, 보시면 의문 대명사죠. 자, 그래서 사람, 사물, 또 선택인 걸로 나눌 수 있고요. 사람일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해서 주격, 목적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명사는 격이 있어요. 격, 주격, 목적격 이거죠. 그 다음 사물, what은 사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주격, 목적 형태가 똑같아요. 그리고 자, 위치는 자, 조심해야 될 게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건 사물이건 선택, 물어볼 때 어느 거냐라는 물어볼 때 선택을 할 때 쓰는 의문대명사가 위치가 됩니다. 자, 이 의문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의문형용사가 돼요. 자, 사람, 우리가 보통 자, 의문 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대명사의 소유격이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의 소유격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일 때 whose, 누구의죠. 사물, 무슨 명사. 그래서 what 뒤에 이 뒤에 whose, what, which, 또 어느 사람, 어느 사물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 뭐가 와요? 이렇게 명사가 온다고요. 이렇게 명사가 와서 이제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 부사입니다. 부사. 동사를 수식하는 게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고,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이게 바로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들이죠. 여러분이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따로 또 이제 비교해서 제가 정리를 5분 9위로 해 놓겠지만, 자, 의문을 나타내는 말은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라는 건 그냥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사들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문대명사, 주격, 목적격. 여기 보다시피 누가 누구를, 주격, 목적격, 무엇이 무엇을, 주격, 목적격. 어느 사람이 어느 것이 을을, 그러면 주격,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고, 의문 형용사는 사람인 경우, 사람은 소유가 있으니까 소유격이 있죠? 사물은 소유격이 없어요. 물론 사물도 사람처럼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칙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만이 소유격이 있어서 whose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문사 종류는 세 가지, 의문대명사, 형용사, 부사.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대명사의 종류와 역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의문대명사. 우리 5가지 대명사의
종류의 하나죠. 의문,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그게 의문대명사죠. 물음,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는 알고 계시겠죠? 의문대명사는 뭐 개념은 읽으시면 되는데, 자, 종류 이렇게 사람, 사물, 선택 이렇게 나뉘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주로 사물, what도 사람이 되긴 하지만 선택을 나타내는 who, what, which의 주격 형태가 있습니다. 주격 형태라는 거는 주어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죠? 목적격은 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소유격은 뭐예요? 소유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자, 격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관계. 그래서 who, 사람들 who, whom을 쓰는데 앞에 전치사가 없으면 who를 써도 돼요.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whose. 여기 눈여겨보실 게 우리가 인칭대명사 보면 소유격, 소유대명사 배우잖아요. 그죠? I, 주격이 I고요. 목적격이 me예요. 소유격이 my죠. 그죠? 나 1인칭일 때. 나 1인칭 소유대명사 뭐예요? 나의 것, mine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사람일 때 whose, 누구의, 누구의 것이 형태가 같아요. whose, 누구의. 그러면 소유격은 뒤에 플러스 명사고죠.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형용사 역할이에요. 네, 됐고요. 사물은 주격, 목적 전부 다 what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니까 당연히 소유격은 없죠. 사물이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입니다. 사람, 사물,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내용. 그래서 which, 어느 것, 어느 사람이, 또 어느 것, 어느 사람을. 그걸 보시면 which하고 what은 주격, 목적 형태가 같죠. 그리고 who는 주격, 목적이 원래는 다른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m을 who로 대신할 수 있다.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의문대명사 역할을 보시면 의문 대명사라고요. 보세요. 의문 또 우리 부사라는 게 있죠. 얘는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잘 보세요.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 역할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잖아요. 어디 안에서? 의문문 안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 보세요. 주어 역할. What made her happy? 자, 이 의문문 안에서 보세요. 의문문 안에서 주어가 뭐냐면 what이 주어예요. 무엇이 만들었니 그녀를 행복하게. 오형식이죠. 문장으로 따지면 오형식이고 보시면 이 what이 의문을 나타내지만 대명사기 때문에 그 의문문 안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조심합니다. 또 목적어 역할을 당연히 해요.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의문 대명사 당연히 대명사 일종이므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Whom will he choose as his partner? 그의 파트너로 그는 누구를 선택할까? 이때 원래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된다. 자, 누구를이라고 해요. 누구를. 뭐의 목적어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will choose의 목적어죠. 누구를 선택할래. 근데 맨 앞에 쓰죠. 아까 주어일 때, 주어는 항상 맨 앞에 쓰니까 문제 안 되는데 이렇게 목적어 뒤에 보어일 때도 이 의문대명사는 문장의 맨 앞에 써야 돼요. 문장의 맨 앞에 써야 된다. 네, 그래서 who 아니면 whom will he choose as his partner 이렇게 됩니다. 보호입니다. 보충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What will the water become? 자, 그 물이 무엇이 될까? 자, 보호는 주격 보호라서 주어처럼 무엇이라고 해석하죠? 무엇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튼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있는 become이란 동사의 보호로 쓰인 거예요. What, 무엇이 will the water become? 물이 되니, 될 것이니? 라고 묻는 거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끝으로 형용사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가 대명사 자체가 형용사 역할이 있어요. 그죠? 대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의문 형용사, 즉 소유격이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의 소유격, 의문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의문 형용사 같은 말이에요. 소유격 같은 말. 보세요. whose book, 누구의 책이니 이것이 이렇게 되죠. 누구의 형용사죠. 이렇게 써도 돼요. whose is this book? 이 책은 누구의 것? 얘는 뭐예요? 아까 했죠? 소유 대명사. 정확히 말하면 의문 소유 대명사죠.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이거예요. 소유 대명사. 의문을 나타내는 소유격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물어보는 소유 대명사. 누구의 것이니? what도 돼요. 무슨 꽃이니? 이것은. 소유격은 아니지만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무슨 꽃 이렇게.
What kind of floor is that? 이렇게 써도 되죠. which is, 위치도 되죠.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의문 대명사는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단 말이죠. whose는 소유격, 사람이니까 소유격을 따로 쓰는 거고 what하고 which는 따로 소유격은 없지만 뒤에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 부사의 종류와 역할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의문 부사. 우리 의문 대명사 했습니다. 자, 의문, 물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대명사라 했고요. 차이가 뭐냐면 부사라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의문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우리가 의문 대명사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선택이냐를 나눴다면 의문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역시 뭐 할 때? 물어볼 때 사용하는 부사. 그래서 부사 일종이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예요. 동사 수식하고 그래서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따 예문으로 확인해 보고요. 일단 종류 보시면 시간 when, where, 장소, 방법 how, 이유 why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다 됐는데 how만 조심하면 됩니다. how는 일반적 방법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라고 뜨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방법이 아니라 뭘 나타내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붙으면 how는 방법이 아니라 정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죠. why, 왜 이렇게 됩니다. when, where, how, why. 자, 정리해 두시고 자, 문장 안에서 의미만 정확히 알고 해석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볼까요? when, 시간입니다. When will you meet the teacher? 너는 언제 너는 만날 거니 그 선생님을. 자, 의문문인데 부사예요. 자, 보세요. 제가 동사의 해석, 연결해서 해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부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선생님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별거 아니에요. 명사에 대한 정보를 준다. 자, 명사에 이어서 해석한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언제 너 아니에요. 언제 만날 거니. 자, 우리말로 이해되죠? 자, 영어건, 한국어건, 중국어건, 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는 다 똑같아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구조,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제 만날 거니? 그래서 부사예요. 그리고 when은 언제니까 시간을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where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어디예요? 어디에 내지는 어디에서. 볼까요? where he, 어디 그 아니죠. 그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니?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니까 이렇게고 중국어는 다르고 불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동서고금 어느 언어건 사람이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어만 다르고 순서, 즉 grammar, 문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서 그를 만날 거니 기억하셔야 될 건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자, 별거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어디로 아니에요.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입니다. 네. 왜냐하면 관계부사일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네. 다음 how입니다. 자,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없으면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떻게.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니? 어떻게 너는 그 문제를 풀었니라고 번역이 되죠. 또 볼까요? 어떻게 문제 아니라고요. 어떻게 너 아니라고요. 말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풀었니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아, 이래서 의문 부사구나.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정도라고요. 어떨 때? how 뒤에 뭐가 왔을 때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여긴 부사 같네요. 얼마나 빨리죠. 됐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때 how는 정도를 나타내서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정도를 물어본다. 얼마나 빨리 did you solve 문제를 풀었니? 똑같아요. 근데 얘는 또 얼마나 빨리 문제 아니죠? 얼마나 빨리 너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풀었니?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why? 이유죠. 왜요? 왜 do we have to go there? 왜 우리가 거기 가야만 하니? 왜 거기 아니죠? 왜 가야만 하니? have to go. 동사일 뿐이죠. 자,
의문부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목적 역할 당연히 되죠. 당연히 투부정사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된다 안 된다? 전치사 목적으로 투부정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찍으세요. 네.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안 되고 이때는 동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적 오구라는 말이 있어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명사적 오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처럼 쓰이는 또 똑같은 말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이런 거를 명사상당어구라고 하죠.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자 이게 자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 명사적 어구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자, 영어의 동사의 종류가 크게 자동사, 타동사 말고 타동사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자, 목적어에 따라서 자, 보세요. 투부정사, 동명사가 다 되는 타동사도 있고 투부정사만 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동명사만 와야 되고 또 투부정사, 동명사가 다 되는데 이렇게 의미가 다른 동사들이 있어요. 타동사의 종류가 이 중에 가장 일반적인 영어의 타동사는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왜? 투부정사도 명사용법이 있고 동명사도 명사니까 당연히 1번이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특이한 동사인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지금도 이제 나오는 우리 교재 일부 있지만 투부정 동명사가 다 되지만 의미가 다른 동사들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지. 지금은 이걸 보겠다는 얘기야.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보자는 얘기지. 자, 그래 두 번째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알아봐야 되는데 야 여기 왕별합니다. 투부정사의 성질에다가 왕별을 합니다. 미래성 동그라미, 일시성 동그라미. 투부정사의 성질 자체가 얘가 앞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투에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미래 의미를 가져요. 그럼 미래는 왜 일시일까? 동명사는 반대야. 과거고 지속이에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는 그동안 태어나서 별로 쭉 살아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은 몇 년? 14년? 나는 29년? 이렇게. 그래, 69년 살았다. 69년. 그래. 그래서 현재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계속 지속인 거지. 미래는 이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까? 물론 나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래는 일시성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투부정사 원래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투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성과 일시성은 간다. 그래서 밑줄 여기.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주로 의미가 미래와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많은 거야. 됐습니다. 미래성, 일시성 중요. 자, 독해할 때 나중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사들이죠, 다. 거의 다 희망하고, 의도하고, 필요로 하고 등등.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원했다, sell his old car. 그죠? 그의 오래된 차를 앞으로 파는 걸 원하는 거고, 약속했죠? 앞으로 늦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거고, my mom decided. 결정했죠? to go to the Central Park. 중앙공원에 가기로 결정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주로 미래야.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일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시성.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를 볼까? My mom decided to go to the Central Par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마가 중앙공원에 가기로 결성했어요. 실제로 갔을까, 안 갔을까? 몰라요. 그렇지. 절대 안 가? 그치, 바뀔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게 투부정사야. 그게 일시성이야. 그치? 그죠? 동명사 과거부터 쭉 이어온 거지만 투부정사가 일성인 건 그래서 그렇다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의문사, 투부정사 같이 봅시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온 경우 얘는 뭐냐면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변한 명사절이 변한 명사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절이 명사구로 바뀐 거란 얘기지. 자, 근데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야. 의문사가 뭐라 그랬지? 몇 가지가 있어, 의문사? 의문, 대명사와 의문, 뭐 있어? 부사가 있죠. 그치? 얘가 이끄는 명사절이 구로 바뀐 거란 얘기야. 자, 즉,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 자, should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명사절이야. 자, 절이 구로 바뀔 때, 일단,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뭐와 같으면 여기서처럼 I don't know what I should 에서 이 I가 여기 있는 I랑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동사 원형이 뭐로 바뀌었냐면 의문사 뒤에는 구로 바뀔 때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should가 I don't know what to do가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래서 what I should가 what to do로 바뀌는 게 이래서 그렇다. 즉, 명사절이었던 것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should 플러스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뀌는 명사절이 된다. 이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at I should가 다 바뀐다는 게 아니라 what I should는 what to do가 되고요. 다른 의문사가 올 때 예를 들어서 who to do it, 누가 그것을 할지, which to do, 어느 것을 할지, 그 다음 when to do it, 그것을 언제 할지, where to do it, 그것을 어디서 할지,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which to do에는 왜 it이 없느냐? which 자체가 목적어니까. 이해되죠? 누가 그것을 할지, 그지? 여기서처럼 무엇을 할지, 어느 것을 할지,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얘가 주어란 말이야. 누가 그것을 할지, 언제 그것을 할지, 어디서 그것을 할지, 어떻게 그것을 할지. y는 없어요. x. y to do it은 없다. 자, 그래서 y to do it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관용적이야. 뭐 사전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뭐 문법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y to do it은 관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역할은 뭐냐면 당연히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응? 그러니까 이거 뭐로 쓰여?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잖아. 맞지? 근데 얘가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구가 되면 뭐로 쓰여?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지? 명사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목적어로 쓰여요. 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What to read is an important question. 무엇을 읽을지가 주어야. 그지? 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모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is의 보어죠. 그것을 언제 할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되는데 주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다음. 자, 그런데 의문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whether야. whether는 아주 특이해요.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되는 특이한 접속사야. 자, whether는 나중에 또 정리해서 자, 강의가 있을 거고, 그래서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도 whether 투부정사 형태 가능해요. 그래서 whether 주어 동사 명사절일 때 당연히 부사절일 땐 안 돼. whether가 뜻은 똑같아요. whether가 주어 동사 와서 이거 형태가 요 그대로 주어로 쓰이는, 목적으로 쓰이는, 보어로 쓰이는 무슨 절? 명사절도 되고, 동사를 수식하는 무슨 절도 돼? 부사절도 돼요. 뜻은 똑같아. 뭐뭐인지 아닌지. 네. 그런데 이렇게 명사절로 쓰였을 때 뭐로 바꿀 수 있다? whether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I doubted, 의심스럽죠? 뭐가 의심스럽냐면 whether I should attend the meeting, 그 모임에 참석해야만 할지 아닐지야. 명사절이죠. doubted에 보니까 목적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주어가 생략하고 동사는 투부정사로 바꾸고 됐습니다.
정리. 네, 이번에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만들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두 가지인데 규칙적으로 변한 형태들이 있고 또 불규칙한 형태로 변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형용사들이 규칙적으로 비교급과 최상급 형태로 변하는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1번이 가장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름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안에 모음이 하나, 아니면 2개더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발음되는 그렇게 모음 덩어리가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걸 이름저러와 EROWLE Y로 끝나는 이음저러. 이음저러는 원래는 대부분, 맨 끝에 나온 more, most를 붙이는데, 이렇게 보통 비교급일 때 ER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ER로 되어 있는 단어들, 또 모음으로 끝난 단어들, LE. 이때 마지막에 있는 E는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음이 없다. 그 다음에 Y는 이제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끝나는 이음절어는 일반적인 규칙 형태로서 ER, EST 가장 기본인 형태죠. 비교급은 ER, 최상급은 EST를 붙이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로 끝나는 단어들은 어떻게 되냐면 E가 이미 있기 때문에 ER을 붙이지 않고 E가 있으므로 그냥 R하고 ST만 붙인다. 왜? 이미 ER, EST를 붙여야 되는데 이미 끝에 E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자, 대부분의 모든 영어 단어들의 변형일 때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음 플러스 Y로 붙이면 우리가 동사 형태가 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음 뒤에 Y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 자음이 대부분 다 뭐로 바뀌냐면 I로 바뀌고 뭔가 뒤에 형태를 붙이게 됩니다. 자, 동사가 3인칭 단수일 때도 마찬가지, 명사의 복수형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자음 뒤에 Y로 끝나는 단어들, 얘들은 항상 이 자음이 I로 변하고 그 뒤에 단어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동사나 명사형에서도 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끝에 끝나는 자음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 단자음을 전부 다 추가하고 뒤에 여기서 비교급이니까 ER, 최상급이면 EST 이렇게 붙인다. 자, 단모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이 하나. 그죠? 자음도 길게 발음되는 자음이 아니라 짧은 자음들, 뒤에 이제 예시의 단어들을 볼 건데요. 그런 단어들은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ER, EST를 붙인다. 끝으로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음절이 2개, 3개인 경우가 대부분의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단어보단 긴 단어가 많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뭘 붙인다? 이렇게 more 형용사, most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more, most를 붙인다. 특히 분사 같은 경우도 more, most를 붙입니다. 분사가 음절수와 상관없이 또 어떤 형태로 끝나는지 상관없이 분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자, 단어, 예시가 되는 단어들 볼까요? long, longer고 longest 이렇게 규칙 변화들 ER, EST 붙이고요. older, oldest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all, taller, tallest 그 다음에 ER로 끝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ER, EST 기본 단어고요. 이렇게 E로 끝나는 단어들은 nicer, nicest, larger, largest 이렇게 E를 빼고 R만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I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다 보다 Y로 끝나는 단어는 I를 고치고 ER, EST, IEST, IR 그죠? pretty, prettier, prettiest 또 이렇게 이해 단모음 단자음 이제 big이고 자음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bigger, biggest 이렇게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R 더 붙이고 EST hot, hotter, hottest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사인 경우는 그래서 무조건 more, most를 붙인다. 그리고 이렇게 긴 beautiful 같은 3음절의 단어 대부분의 2음절, 3음절은 more, most를 붙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형용사들의 비교급, 최상급 만들기 중에서 불규칙한 변화. 그래서 이 불규칙한 변화 형태들은 우리가 보통 er를 붙이고 아니면 es를 붙이는 혹은 이음절, 삼음절 긴 단어들은 more 혹은 most를 붙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래 형태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변한다든지 불규칙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영어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단어들이라서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총 7개의 형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자, 먼저 good, well은 자, good은 좋은, 우리가 잘 아는 good 하면 좋은, 건강한. well도 물론 부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 건강한, 뭐 잘이라는 자, 뜻이 있습니다. 자, 비교급이 같아요. 우리가 많이 본 better, best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better, best 비교급과 최상급을 자, 기억해 두시고 형태가 같다. 그 다음에 bad와 il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쁜 bad죠. ill, 아픈, 병이든 할 때도 자, 비교급으로 worse, worst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better, best, 자, worse, worst.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들이죠. 자, 물론 이 두 개는 이제 반대의 의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체가 다 그렇죠. good, bad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의미로 better, best, worse, worst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워낙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해석하고 그냥 의미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의미와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many는 much는 둘 다 많은이에요. 근데 many는 수, much는 양을 나타내죠. 양이 많은, 수가 많은. 비교급이 같습니다. more, 그 다음 most. 이렇게 됩니다. 자, most의 원급, 그러면 대답을 바로 못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자, many, much입니다. 자, 그 다음에 few, little, 적은이란 뜻인데, 똑같이. 자, few는 수, little는 양에 쓰이죠. 수가 적은은 few, 양이 적은은 little.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비교급 보시면 fewer, fewest 쓰고요. little는 less, least를 씁니다. 그래서 요 형태들이 이어지니까 요렇게 같이 자, 쌍으로 기억해 주시고, 특히 few는 뒤에 항상 복수명사가 온다. 사실은 거의 없는, a few는 약간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옵니다. many는 뭐 당연히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죠? 많은 하니까 복수명사 올 거라 느끼는데 few, a few도 자, 복수명사 온다. 자, 비교급 확인해 주시고 few, fewer, fewest는 형태가 이제 바로 기억이 날 텐데 little은 less, least, least 가장 적은 이렇게 되겠죠? 얘 원급이 뭐야? 그러면 이제 학생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little입니다. 자, 다음. 자, old입니다. 우리가 old는 그냥 늙은 이름만 알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늙은이라는 뜻도 있고 형제 관계에서 나이가 많은. 그래서 위에 일반적으로 늙은 할 때 old, oldest 이렇게 쓰는데요. 자, 우리가 손 위 사람 할 때는 elder예요. elder brother 하면 형이란 뜻이에요. younger brother 하면 동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건 우리말로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elder 그러면 손 위. 물론 최상급 eldest입니다. 그래서 oldest, eldest는 다르다. 그래서 elder, eldest는 형제 관계의 서열을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 late 중요합니다. late이 시간의 의미일 때와 순서상의 의미로 자, 늦은을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늦은이라는 뜻은 똑같은데 비교급이 다릅니다. 자, 시간상 더 늦은 later. 그래서 latest는 최신이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순서로 늦은 할 땐 자, 비교급이 letter가 되고 최상급은 last.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이게 바로 순서에서 late의 최상급이다. 이 두 가지는 혼동 없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far도 종종 쓰이죠. 거리가 먼다는 뜻이 있고 정도가 더욱 더하다는 뜻이 있어요. 거리가 멀 때는 far 그대로 씁니다. farthest 이렇게. 근데 정도가 더하다는 for a가 u로 바뀌어서 further, furthest 이렇게 쓰이니까 이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비교급을 봅시다. 자, 형용사의 비교급. 우리가 원급이 있고요. 원래 형태가 있고, 더 어떠하다 하다, 덜 어떠하다 할 때는 비교급이 있고, 가장 뭐뭐하다 할 때는 이제 최상급 쓰잖아. 그지? 가장.
가장 뭐뭐할 최상급을 쓰고 지금 형용사의 비교급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할 때 더 뭐뭐한 뜻인 비교급을 쓰고 비교급 대상 앞에 비교의 대상 앞에 than을 쓰죠. English is easier than Chinese. 영어가 중국어보다 더 쉽다. 자, 이게 비교급이에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비교급 우등 더 좋은 거고요. 더 뛰어난 거고 열등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배수 몇 배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등과 열등을. 자, 그래서 우등 비교는 비교급 than을 쓰고 비교급 아니면 이음절 이상이면 뭐를 써요? more를 쓰죠. more 플러스 원급을 써서 비교급 형태가 두 가지인 거지. er를 붙이는 비교급이 있고 more를 붙이는 비교급이 있고 원급에 아까처럼 easier 이렇게 비교급을 쓰는 경우도 있고 more beautiful 이렇게 more 원급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열등 덜한 거는 less를 쓰죠 무조건. er를 붙이는 more가 있지만 우등비 열등은 덜한 거는 무조건 less를 붙입니다. 배수편. 자, twice, three times, one fifth. 자, 두 배, 세 배, one fifth, 5분의 1 등등과 다음에 비교급을 쓰는 거야. 더하든 덜하든 배수를 쓰는 거지. 자,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얘도 직역을 합니다. 즉, 직독직해 합니다. 직독직해. 절대로 뒤에서 아무리 짧은 문장 습관적으로 뒤에서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녀는 수보다 크다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석해? 그녀는 더 크다. 크다 어떻게? 수보다 이렇게. 그녀는 더 아름답다. 수보다 이렇게. She is less tall. 덜 크다. 작다는 얘기죠. 수보다. 배수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두 배 더 크다. 수보다 이렇게. 항상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갑니다. 자, 이때는 이 비교급 배수를 나타낼 때는 비교급 대신에 as를 써도 돼요. as를 써도 돼요. 자, 이것도 직독직해 하라 그랬어요.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두 배 크다. 이때 as를 뭐로 해석해? 뭐뭐만큼이 아니라 당연히 뭐뭐? 배수가 있으니까 보다로 하겠지. 뒤에 as를. 그래서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두 배 큽니다. as 수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이게 비교급의 종류였습니다. 우등 비교, 열등 비교, 우등이든 열등이든 몇 배를 표현하는 배수를 나타내는 비교.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중에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very를 쓰지 않습니다. 비교급 원칙상 very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써요. a bit, 약간, 또 많이, 이런 말로 쓰는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도 알겠지만 외웁니다. much, still, even, far나 by far, a lot, 5가지. 뭐로? 훨씬, 더욱더 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내지는 더욱더 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야.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그래서 약간일 때는 이렇게 a little 쓰면 돼요. Today is a little hotter than yesterday. 오늘 약간 더 덥다 이런 식으로. 어제보다 이렇게. much 쓰면 어떻게 돼요? 훨씬 된단 말이야. This bag is much bigger. 이 가방은 훨씬 더 크다 than that one. 저것보다 이렇게. 이분도 마찬가지야. You are cooking even worse. 훨씬 더, 심지어 아니야. 비교급 앞에는 훨씬 더 안 좋아, 요리가. 그죠? Your cooking 요리가 뭐야? 제인의 것보다. Jane's cooking. 제인의 요리보다. 이렇게. A fresh and merry heart is far, 훨씬 더 좋다는 거지, 돈보다. 그죠? 상쾌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이 더 좋다, 돈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급을 공조하는 부사 5가지도 기억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를 나타낼 때는 어리를 뭐 레더를 써도 돼요. 레더 같이 다소 뭐 약간 이런 부사들을 쓰고 강조할 때는 5가지 부사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보통 더비더비 비교급이라고 많이 부르는 더비더비라고 많이 부르는 우리 이 구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부르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 플러스 비교급이 이렇게 있는 걸 보통 더비더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구문이 쉬운 구문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다양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오면 뜻이 뭐냐면 이거죠. 뜻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일종의 점칭이라는 좀 한자라 좀 어렵긴 한데 점점 뭐 더한다는 거죠. 자, 볼까요? 가장 일반 형태가 이거예요. 자, 더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 오는 형태. 자, 앞쪽이건 뒤쪽이건 자,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쪽이건 뒤이건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 오는 일반적 형태를 먼저 보면 이런 거죠. The higher we go up. 우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colder the air becomes. 그렇죠? 그 날씨 공기가 더 차가워진다.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면 자, the more we age. 우리가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the more we get wrinkle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많은 주름을 갖는다. 자, 이 문장이 틀렸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2번, 3번에서 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주름을 갖는다 할 때 더 많은 주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rinkles가 요로 가야 맞는 문장이지 지금 이 상태는 틀린 문장인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비 더 비교급이 그렇게 쉬운 구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답은 뭐다? 더 more wrinkles we get. 우리가 더 많은 주름을 갖게 된다. 뭐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냐면, 비교급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나 부사, 혹은 명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wrinkles처럼.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뒤에 붙어온다는 거죠. 보시면, the more often, 더 자주 내가, I see you, 너를 보면 볼수록, the more beautiful you look. 너는 더 아름답게 보인다. 무죠? 네. 그렇습니다. 팩트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부사가 쓰였고, 여기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이 부분도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를 고르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형용사냐면 여기 보다시피 look이라는 우리가 감각 동사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쓴 거고요. 얘는 동사를 꾸미죠. often see, 그죠? 더 자주 볼수록 동사를 꾸미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얘는 부사고 얘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adjective, 형용사가 쓴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다음 the more food 이렇게 명사 온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more food 더 많은 음식을 목적어죠. 우리가 먹을수록 선생님 목적어인데 왜 앞에 갔나요? more의 수식을 받으니까 앞으로 간 거예요. 됐죠? 영어의 수식어와 피수식어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은 최대한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the fatter we become 자 뒤에는 뭐 수식하는 말이 없으니까 뒤에 명사나 형용사 부사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구조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뚱뚱하게 된다. 물론 become a가 보호죠. become a.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우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된다. 어떻게? 뚱뚱하게 된다는 거. the fatter.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앞에는 3형식, 뒤에는 2형식이네요. 자,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 오기도 하고 수식받는 명사 오기도 하고 또 앞뒤의 문장 형식이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되기도 해요. 이렇게 the warmer the weather. is가 생략된 거라고 이렇게 그죠?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the better we feel. 자, 우리는 또 뭐예요? 얘도 이 형식이죠? 기분이 더 좋아지죠. 자, 이렇게 비동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심지어 그냥 비교급들만 쓰기도 해요. The more the better. 뭐예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비교급 앞에 원래 더를 안 쓰고 최상급하면 더를 쓰죠. 근데 over the to가 붙으면, 그죠? 둘 중에 더한 거는 뭐랑 같아요? 최상급과 같죠? 그래서 더를 붙여요. 보시면, which is taller, Tom or Peter? 누가 더 크니? Peter is the taller. 더 크다는 거죠. 둘 중에. 그래서 더를 붙인다. This book is the more interesting of the two. 이렇게 of the two가 있기 때문에 둘 중이니까 the more, 더를 붙인다. of iron and gold. 철과 금 중에. 이렇게 되죠. 이때 of는 among의 뜻이에요. 자, 중에 the former, 전자가 더 유용하다. 네, 됐습니다. 자, 끝으로 그냥 간단한 구문 한번 볼게요. although 비교급 다음에 for나 because가 오면, because 오면 뭐뭐 때문에 오히려 더하다. 해석. I like him all the better for his faults. 그의 결점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한대. adjustment, 적응이 was all the more difficult. 더 어려웠대요. 뭐 때문에? we didn't know them. 그것들을 몰랐다. 내지는 그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교급에 덜을 붙이니 안 붙이니? 안 붙여요. 그래서 덜을 붙이는 경우를 따로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서 최상급에는 덜을 붙이지. 그죠? 근데 최상급도 또 덜을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정리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더는 최상급 앞에 붙이지 비교급 앞에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급 앞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따로 하는 거지. 이거죠.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비교급이라 그래? 더비더비. 더비더비. 뜻은 알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 비교급이 있죠? 자, 그래서 the higher we go up,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air becomes, the colder the air becomes, 더 추워진다, 공기가. the more you have, 더 많이 여러분이 가질수록 the more you want, 여러분은 더 많이 원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우리 더비더비 비교급인데, 자, 의미는 다 압니다. 자, 형태를 잘 보세요. 비교급의 수식을 받는 명사, 형용사, 부사는 자, 어디에? 문장의 앞으로 옮겨서 비교급의 바로 뒤에 위치해야 된다는 걸 조심. 다시, 비교급의 수식을 받는 단어들은 명사건, 형용사건, 부사건 비교급 바로 뒤에 있어야 된다. 영어의 대원칙이야. 수식을 받는 말은 수식하는 말과 가장 최대한 붙어 있어야 돼. 수식하는 말과 받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틀리단 말이야. The more I often see you. 틀리다고. 어떻게 써야 돼? The more often 이렇게. 내가 너를 더 자주 볼수록. The more you look beautiful 틀려. More beautiful이잖아. More beautiful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수식받는 말을 띄워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The more often I see you. 내가 너를 더 볼수록 The more beautiful you look. 너는 더 아름다워 보여.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 동사 생략해요. The more, the better. 뭐라고 했을까? 그렇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 한자로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뭐 the more it is, the better it is 하면 되겠지. 다다익선. 이게 이렇게 주어 동사 생략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주어와 비동사인 경우에 또 반복되는 부분 생략돼요. The heavier the metal is. 금속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The more expensive, 더 비싸다. 그러면 it is 생략된다고요. it이 뭘 가리켜? metal. 그 다음 is는 비동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명사와 대명사죠. 비동사는 생략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비더 비교급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이렇게 주어동사 생략하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수식 받는 말이 비교급 바로 뒤에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번에는 더비더비가 아닌데 더를 쓰는 경우를 봅시다. 뒤에 뭐가 오면 of the two, 두 개의 명사가 오면 더를 붙입니다. 왜? 둘 중에 더 뭐뭐한 거잖아.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둘 중에 더하다. 더 뭐뭐한 것은 최상급의 의미지. 딱 둘 중에선 최상급이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정관사 더를 써요. 그래서 which is taller? 누가 더 크니? Tom or Peter? 라고 물어봤더니 Peter is the taller. 이렇게. 더 taller. 더 크다. 왜? of the two. 둘 중에 더 큰 건 둘 중에 제일 큰 거니까 마치 비교급이 최상급처럼 더를 붙이는 거지. 됐죠? 또 of iron and gold. 자, 이렇게 of가 오고 문두에 복수명사가 오면 이때 of의 뜻이 뭐냐면 뜻이 뭐예요? 어몽의 뜻이야. 뭐뭐 가운데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철과 금 중에서 이런 뜻이야. 그 앞에 거. 더 앞에 거. 어떤 거? 아이런이죠. 전자의 전자. 아이런. 철이 나왔네. the more useful. 왜? 자, 뒤에 of the two가 없는데요. of 두 개의 명사 여기 있잖아, 앞에. 여기는 of the, 여기 있죠. of the two고 얘는 앞으로 간 거야, 지금. 그래서 the former는 철을 가리키는 거잖아. 철과 금 중에서 전자가 the more useful, 더 유용하다. 한데 왜 비교급인데 더를 붙였느냐? 둘 중에 더한 거는 최상급의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